성장세와 마진율 성장세가 정말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1조 원대의 근사치까지 26년도 매출 성장이 기대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제가 이제 매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진행하고 있는 외국인 수급 상위 종목 같이 이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과연 이제 어떤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이제 상당수 담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지금 현재 어느 섹터 쪽으로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지, 그리고 더불어서 수급의 집중과 함께 그 섹터 안에서도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는지, 개별주 관점에선 어떤 것들이 부각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일주일간의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렸고요. 최근 5일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부터 순차적으로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순매수 1등은요. SK하이닉스입니다. 역시 이제 물량 기준으로도 그렇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순위권에 없는데 SK하이닉스는 꾸준히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AI 관련된 수급이 계속 불어왔기 때문에 AI 관련된 모멘텀에서 하드웨어는 SK하이닉스가 대장, 소프트웨어에서는 네이버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등에는 SK하이닉스가 금액 기준으로 1위고요. 2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3위가 네이버인데 네이버도 이제 AI 기준으로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SK하이닉스부터 이제 보게 되면, 사실 이제 SK하이닉스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뭐 8월달에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전부터 지수가 무너지면서 주가가 같이 무너졌었는데 SK하이닉스 기준으로 이제 15만 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지지라인을 구축해 줬어요. 그리고 뭐 주가 좀 올라가기도 하면서 사실상 한 15에서 20만 원 요 박스권을 계속 유지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이클상으로도 한 차례 이제 좀 시기가 지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게 24년 중순 정도부터는 사실상 이제 제약 바이오로 넘어가면서 그 이전에 움직이던 반도체들이 많이 시들해지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꿋꿋하게 이제 주가를 박스권에서 버티고 있던 게 이제 SK하이닉스고요. 시총이 큰 만큼 상당히 이제 주가 변동성도 크게 가져가지 않으면서 잘 버텨주었습니다. 23년도에 이제 적자를 보기는 했지만 24년도 다시 이제 흑자전환에 성공하면서 매출 역시도 60조 원대로 확 뛰는 모습을 보여줬고, 영업이익은 23조 정도로 뛰고 순이익은 17조 정도로 퀀텀 점프하는 모습을 연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4년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뭐 대장도 있고 많은 종목들이 올라갔지만 23년도부터 이제 쭉 따져봤을 때 SK하이닉스가 가장 대표적인 중심 축으로서의 주가 상승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년, 26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내다보면 매출과 이제 순이익,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이제 우상향이 지속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 과정 안에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마진율도 올라갈 것이냐, 놀랍게도 이제 마진율도 올라갈 걸로 기대가 됩니다. 35%, 26% 대비해서 40%, 30%가 기대가 되고요. 내후년에 이제 39%, 29% 정도니까 뭐 올해랑 내년은 마진율이 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PER은 사실상 이제 뭐 5배 아래로도 떨어질 걸로 기대되고 PBR도 1.0 아래로 떨어질 걸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보고 27년도까지도 이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은 계속 성장해 나갈 걸로 기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7년도 데이터까지도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추가적인 성장이 계속 기대가 되고 있어요. 이런 점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2027년도까지의 성장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지금의 이제 하방 지지는 충분히 우리가 이유가 있구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이제 하드웨어에서 엔비디아가 AI에서 가장 공고히 자리를 잡고 있어 줬었는데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파트너로서 SK하이닉스, 그리고 HBM에서는 이제 전 세계 글로벌 패권을 장악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어서 저는 SK하이닉스가 금액 기준으로 외국인 순매수 부동의 1위가 되지 않았나. 이번 한 주간의 순매수 1위 SK하이닉스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트럼프 정권 취임하게 되면은 이제 방위비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이건 뭐 미국이나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이나 우주항공 섹터에서 가장 대표적인 대장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단에 이제 LIG 넥스원도 이제 꼽히고 있는데요. 순매수 상위에 이런 점을 이제 우리가 눈여겨 보면은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방산주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는 하구나. 근데 대표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게 대장이랑 부대장인 LIG 넥스원이랑 하나에어로스페이스다. 이렇게 이제 내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 모두 이제 패턴은 비슷합니다. 뭐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뭐 25년, 26년까지도 성장 랠리를 이제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쭉 이어갈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거고요. 영업이익, 이제 매출 계속 이제 외형 확장이 이제 되고 있는 과정 안에서 그 다음에 마진율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마진율 추이를 보더라도 뭐 5%대, 그 다음에 2%대, 마이너스 4%대 나와줬었는데 7, 8%대 나와주고 뭐 13%, 7%, 13%, 8, 9%, 그리고 14%, 9.6% 이렇게 영업이익률이랑 순이익률이 쭉 이제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을 보더라도 한 13배 정도의 PER이 기대되기 때문에 지금 너무 고점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6년도까지 성장성을 감안해 봤을 때 크게 걱정할 만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내다볼 수도 있겠습니다. 27년도 이제 수치도 나오는데 앞으로 이제 수주를 어떻게 쌓아나가냐에 따라서 이게 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27년도 일감까지는 쌓아놨다. 근데 성장성까지 쌓아놓진 않았다. 26년도만큼의 실적을 27년도까지 쌓아놓기는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세 번째로 네이버인데요. 우리가 이제 AI를 놓고 봤을 때 하드웨어 대장으로 저는 뭐 부동의 1위로 SK하이닉스, 소프트웨어 대장으로 딱 대표격으로 이제 네이버를 보고 있는데, 일단 뭐 우리나라에선 플랫폼으로 네이버랑 카카오, 네카오라고 이제 묶어서 부를 만큼 거의 뭐 쌍두마차 역할을 해주고 있긴 하지만, 카카오의 이제 무더기 분할 상장 이슈 때문에 주주들에게 이제 많이 외면을 받은 것도 사실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뭐 인식이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뭐 외인 수급도 금액 기준으로 계속 상단의 위치에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매출은 꾸준하게 늘고 있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순이익도 꾸준하게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사실 네이버의 성장은 지속되어 왔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그 이전의 상승이 너무나도 높았기 때문에 낙폭 자체가 좀 깊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뭐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올라갈 때가 되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시점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전에 잘 나올 때 영업이익률 26%도 찍혔고, 그 다음에 뭐 순이익률 잘 나올 때 막 18% 이렇게 찍힐 때도 있었지만, 요건 이제 일회성이기 때문에 제외하겠습니다. 이 이후에는 계속 쪼그라들었죠. 마진율이 뭐 16% 정도의 9%, 그 다음에 15%, 10%로 다시 뛰기 시작했죠. 그리고 18%, 16.5%로 작년에 마진율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작년 24년부터. 그리고 이제 올해는 19%대, 그리고 15%대, 그리고 19% 후반대, 그 다음에 16% 정도 근사치까지 마진율은 사실상 좀 유지를 해준다, 혹은 살짝 올린다, 요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외형 확장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마진율이 최소한 유지만 해주고 있더라도 뭐 선방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이버의 이제 과한 낙폭 이후에 상승 랠리가 나오는 시점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외인들의 이제 매수세도 정말 뭐 수주 동안 네이버랑 SK하이닉스는 계속 상단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AI라는 게 앞으로 올 미래고, 잠깐이야 뭐 이제 좀 쉬었다 간다 싶더라도 큰 틀에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와 네이버는 꾸준하게 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매주 이렇게 수급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 외국인 수급을 사실 SK하이닉스랑 네이버가 뭐 벌써 몇 달째 상당히 이제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고 꾸준하게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장기적으로 이제 이 박스권 안에 갇혀 있었던, 그리고 많이 무너졌던 네이버가
이제는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수 있겠다. 그렇게 이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HLB와 이제 포스코 퓨처엠 포착이 됐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HLB는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분류가 된다 볼 수 있겠고,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2차전지 쪽인데, 2차전지 쪽이 좀 많이 순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LIG 솔루션 뭐 이런 종목들 지금 상단에 위치해 있어요. 포스코 홀딩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외인 수급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 좋게 보지는 않고요. 뭐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좋게 보진 않는다. 소수의 몇 개 종목을 제외하고는. 사실 이제 이 2차 전지라는 게 혁신 업종에서 성장주 개념에서 이제 가치주 관점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정도가 될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나? 실적 성장 대비해서 주가가 충분히 조정이 나왔나라고 하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뭐 캐즘 이슈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을 이제 고려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투자 해봄직은 한데 이게 막 본격적으로 한다라고 이제 하기에는 좀 애매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한 25년 하반기 정도까지도 성장성이 이제 계속 잡혀 있고 뭐 정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쯤부터는 슬슬 움직일 수 있다고 보는데, 애초에 난이도도 높거니와 매매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성장주 개념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점에서 2차전지 말고도 저는 좋은 대안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2차전지를 그렇게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그다음 이제 삼성 SDI, 엔캠, 요 정도까지가 지금 상위에 위치해 있는 외국인 수급 상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들이 모두 이제 거의 탑에 랭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일주일 동안은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꽤 많이 들어왔다, 외국인이, 이렇게 좀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뭐 패시브 자금도 한국 증시에 좀 유입이 되면서 움직인 것도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우리나라의 핵심 업종으로 또 다시 또 자리를 잡은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나가고 못 나가고를 떠나서, 그래서 이제 한국 증시에 투자하면서 자금이 이제 좀 기계적으로 들어온 물량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정도면 많이 빠졌다 생각하면서 들어온 물량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뒷파동은 언제나 좀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고,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튀었다 또 빠지고 튀었다 또 빠지고 하면서 생각보다 더 딜레이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계속 빠지고 나서 뭐 지금 보이고 있는 엔캠을 기준으로 본다면 여태 계속 빠졌잖아요. 이렇게 빠지고 나서 이제 한 6개월 1년 걸려요. 그러면서 올라갑니다. 뭐 튀는 척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투자하기에는 저는 좀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겠다. 2차 전지라는 섹터 자체를 너무 안 좋게 본다기보다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HLB는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지금 HLB는 변동성 자체가 크고 리스크가 좀 더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보상도 그만큼 클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안정감 있는 변동성을 좀 더 축소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 쪽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HLB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대망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사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이번에 슈팅이 나오기 전부터 수급을 체크해드리면서 지난주, 지지난주 2주 동안 로봇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보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죠? 외국인 수급 최상단, 기관 수급 최상단에 있는 로봇주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유일하게 있었습니다. 수급이 이제 증명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지난주, 지지난주 이 수급, 외인이랑 기관 수급을 체크해드리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와버렸죠. 네. 삼성 이슈 터지면서. 저도 뭐 그런 이슈가 나올 거라고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일단 로봇이라는 섹터가 좋을 건 알았고, 거기에 맞춰서 외인 수급 중에서 유일하게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밖에 없었으니까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투자를 고려하면서 보시라 말씀을 드렸던 거고,
뭐 일단 대장주기도 하고요. 두산 로보틱스랑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쌍두마차이지 않았습니까? 규모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익과시아가 바로 되는 종목 중에 하나기도 했고 삼성 모멘텀도 있었고 그런 관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갈만했다. 앞으로도 아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당분간 대장주 역할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아마 로봇 관련된 종목은 단기간에 이제 마무리될 거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꽤나 긴 호흡의 이제 사이클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저는 증시 자체가 중간에 쇼크가 한번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우리가 이제 감안해야 되니까 크게 담으면 안 된다고 조언을 드리는 거지. 소액 정도는 대장주를 담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익과시아가 가장 분명하게 뚜렷하게 먼저 작용할 걸로 기대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LG 넥스원 아까 전에 묶어서 설명드렸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다음이 이제 대한항공입니다. 이번에 그 항공 관련해서도 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또 타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항공업계에 관해서 이제 이번 이슈도 그렇지만 좀 긴 호흡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항공 관련된 종목은 경기가 어느 정도는 좋아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불경기가 심화되고 있고 사실 뭐 여행을 간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 여유가 있어서 여행을 가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제 주변국들부터 엔데믹이 이제 시작된 지가 꽤 시간이 흘렀고 여행을 좀 시작해 볼까 정도 수준에서 회복되는 거라 유의미한 수준 막 구조적으로 완전히 회복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불경기가 왔을 때 외형 확장하는 기업들이 생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망한 기업들의 파이까지 먹어버리는 기업들이 중요하다. 그 기업들이 이제 나중에 포텐이 터진다 말씀드렸는데 현대기아차 그룹이 실제로 지금 외형 확장이라든지 점유율을 엄청나게 늘려나가고 있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로 따진다라고 봤을 때 항공업계는 이제 원래 탑2 정도 뭐 아시아나 대한항공 정도를 얘기했는데 이제는 합병이 돼버리면서 원톱 체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형 항공사는 대한항공 원톱 체제로서 우리나라는 볼 수가 있겠고요. 대표적인 이제 외형 확장이 진행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하위에 이제 저가 항공사들도 이제 지분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경기 회복을 내다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같은 불경기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대한항공이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보고 있어요. 물론 당장에 안 좋을 수 있겠지만 27년도 뭐 26년도까지 이제 쭉 본다라고 하면 저는 추후에 호경기가 이제 올 거를 기대했을 때 이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이 늘어가는 과정 안에서 수혜를 볼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경기다 보니까 반대로 좋은 점은 유가가 낮아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마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캐파 상승이 나오면서 올라갈 수 있겠고 경기만 회복된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 지금 같은 불경기에 몸집을 불린 대한항공은 긍정적으로 투자를 고려해 보시라. 호경기를 내다봤을 때 자동차 중에선 현대기아차 그룹, 그 다음에 항공에선 대한항공 딱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이제 HLB 테라피틱스인데 이것도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리스크가 좀 크다고 봐서. 그 다음에 APR인데요. 이 APR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번에 이제 그 뷰티 관련해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수출도 강세를 띠기도 했고요. 그래서 2024년도에 정말 두드러졌던 섹터 중에 하나가 또 K푸드, K뷰티 이런 거였는데 저는 그 관점에서 APR이 제대로 빛을 못 봤다라고 생각해요. 일단 APR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 종목인데 이 APR의 성장세가 정말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이거 기업 분석을 하면서 알게 된 이 그 오너분의 이제 이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진도준이다. 여러분들 부잣집 막내 아들 드라마 보셨죠? 거기 이제 주인공 송중기 배우분이 했던 주연 역할이 이제 진도준 캐릭터인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완전 이제 미래에서 왔다라고 점쳐질 정도로 기업을 잘 운영하고 사업을 잘 운영해 나가는 젊은 천재 사업가, 심지어 얼굴도 잘생겼어. 근데 이 APR 오너분 얼굴까지 잘생겼고 명문대 출신에다가 아주 젊은 나이에 사업을 대박 터뜨렸고 마케팅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장까지, 그리고 상장 이후에 매출 성장세와 마진율 성장세가 정말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의 이제 흐름을 봤을 때 매출이 한 1,600억 정도였는데 2,000억대, 2,000억 중반, 거의 4,000억 근사치, 5,000억, 7,000억 근사치, 8,000억대, 그리고 1조 원대의 근사치까지 26년도 매출 성장이 기대됩니다. 영업이익은 70억대에서 2배 성장, 145억, 143억, 400억 근사치, 1,000억대, 그리고 1,200억대가 작년에 기대가 되고요. 올해는 1,600억, 내년엔 1,900억대 영업이익이 예상됩니다. 순이익은 쭉 올라가서 1,500억대까지 성장이 기대되고 있어요. 자, 이런 엄청난 외형 성장을 고속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뭐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한 50% 아래로 이제 꺾어놨고 그다음에 뭐 30% 정도까지 떨어질 걸로 기대됩니다. 영업이익률도 이제 4.5%, 순이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던 기업인데 23년도에는 20% 근사치까지 올랐고요. 순이익률은 15%대까지 완전 폭발적으로 올라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26년도까지 비슷한 수치로 유지가 될 걸로 예상이 돼요. 외형 확장이 저렇게 고속으로 진행되는데 이 높은 마진율이 유지된다라는 것은 상징적이라고 보여지고 PER도 내후년 12배 정도 수준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올라가 나서 주가가 좀 꺾이긴 했는데 섹터 전반에 이제 뭐 조정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정도 외형 확장을 감안해 보면 저는 주가가 좀 과하게 못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신규 상장주들 오버행 뭐 많이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저는 APR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6만 원 가격대를 돌파하게 되면은 추세적으로도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고 6만 원 하단에서 지금 이 박스권 부근 한 차례 주가가 이제 조정이 나오고 나서 이 박스권으로 지금 주저앉은 모습인데 요 박스권 특히 요 구간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주워 담고 있다라는 건 6만 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고 그 돌파한 이후의 슈팅이 꽤나 의미 있게 상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업이 성장을 멈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이 자리에 있을 만한 주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외인 수급 상위에 APR이 올라온 거는 유의미하게 바라볼 만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어요. 시총이 지금 현재 2조 정도 되는데 충분히 금액 기준으로 외인 수급이 들어오는 걸 감안해 보면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포착된 게 바로 HD 현대 마린 솔루션입니다. 오늘 비롯해서 이제 조선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시장이 좋았음에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좀 실망하는 부분이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HD 현대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조선주가 아직 끝났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 사이클이 계속 슈퍼 사이클이 지속될 것으로 보는데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신규 진입은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조선은.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신규 진입해볼 만한 게 현대마린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차트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 폭발력이 아직 나오진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증가하고 있고 마진율 증가하는 것도 있는데 일반적인 조선 같은 중후장대 산업들에 대비해서 절대적인 마진율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담당하고 애프터마켓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중국이 조선업 치고 또 들어오고 있는 과정인데 그 안에서도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하고 있는 사업은 중국이 대체하기가 어려워요. 결국 HD 현대마린 솔루션은 중국의 침투에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오히려 계속해서 외형 확장이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HD 현대마린 솔루션은 지금 현재 외인 수급도 상징적이고 신규 진입을 고려해봐도 괜찮을 만한 종목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서진 시스템을 좀 꼽아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이제 뭐 2차 전지 앞서서 제가 다 좀 까듯이 얘기했지만 서진 시스템은 좋다고 봅니다. ESS나 하이브리드 이런 관련된 종목들은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매출과 이제 영업이익 폭발력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순이익도 말도 안 되게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지금 마진율까지도 유지해 주면서 이 6배 정도 수준까지 PER이 떨어지는 걸 보면 2차 전지 관련된 뭐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무너질 때 사실상 서진 시스템 같은 종목은 투자 메리트가 정말 높은 종목이라고 봅니다. 주가도 이제 잘 받쳐주고 있고 이 박스권 유지해 주다가 돌파 나오면 이제 또 신고가 영역으로 튈 만한 종목이라고 봐서 이거는 좀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다. 제가 몇 번 영상에서 언급해 드린 적 있다라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외인 수급 상위 종목은 이 정도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종목 대표격으로 몇 개 잡아드렸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외인 수급 상위 종목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2차 전지 관련된 섹터, 배터리 쪽에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 그다음에 SK하이닉스, 네이버 하드웨어 단에서 상징적인 AI 하드웨어, AI 소프트웨어. 각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서 AI의 대표격 종목들은 수급이
수주간 수개월간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주 중에서는 꾸준하게 외인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방산 대표 대장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 수급. 그 다음에 대한항공 정도. 이렇게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개별주 개념으로는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APR도. 그리고 조선주 중에선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주목해 볼 만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계속해서 각종 지표들을 통해서 분석해드리고 시황도 매번 잡아드립니다. 하단 여러분들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통해서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면은 100% 무료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으니까 오셔서 도움받아 가시고요.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여러분들 구독에 정말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구독 눌러주셔가지고 도움받아 가시고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고 응원 댓글 짧게나마 달아주시는 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꼭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